이 시간에 또 우리 특별한 분을 여러분을 위해 모셨습니다. 청년 큐레이션. 네, 청년 큐레이션입니다. 멘탈 바사삭, 유리 멘탈 다스리는 법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텐데요. 이분을 통해 위로받고 격려받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다라는 소문을 제가 들었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 멘탈 흔들리는 경우 진짜 많죠. 그때마다 어떻게 나의 마음을 다스리는지 소개해 줄 분입니다. 뜻밖의 상담소의 오현정 소장님 오셨어요. 소장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소장님 뜻밖의 상담소가 뜻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떤 뜻이에요? 저 뜻밖의 상담소는 보통 저희가 상담소를 이용할 때 뜻하지 않은 일을 겪거나 그게 삶에서 어떤 위기가 꼭 아니라고 하더라도 뭐 돌불이에 걸려서 넘어지듯이 그런 어떤 삶에서의 좀 어려움들을 겪을 때 방문을 하는 곳이라서 뜻밖의 일들로 보통은 상담소를 찾아오시고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사실은 뜻밖의 일들을 겪을 때는 너무나 고통스럽고 불안하고 때로는 내 자신이 싫어지고 그런 우울감들을 경험하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 그렇지만 또 상담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나를 좀 이해하고 안아줄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을 같이 하다 보면 뜻밖의 어떤 치유와 성장이라고 하는 선물을 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살면서 뜻밖의 돌부리를 만나서 넘어졌는데 네. 상담과 또 여러 도움을 통해서 뜻밖의 성장을 하는 그런 일들이 네. 우리 삶 가운데 있죠. 분명히. 네. 그래서 뜻밖의 상담소라고 이름을 지으셨는데 네. 사실 우리 청년분들이 이 라이브를 통해서 많이 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가 상담 치료 혹은 뭐 정신과 방문 아니면 상담소 방문하고 싶은데 용기가 안 나요. 혹은 어딜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골라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런 고민들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좀 오늘 그런 분들한테 실질적인 정보를 드리고 싶어서 우리 소장님을 모셨어요. 소장님 심리 상담이라는 게 어떤 걸까요? 네. 우선은 뭐 상담 치료, 심리 치료, 뭐 여러 가지 이제 정신 치료 이런 개념들이 혼용돼서 쓰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저는 이제 심리 상담 전문가이고요. 아직까지 우리나라 병원에서는 약물에 대한 이제 처방권이나 약물에 대한 어떤 접근법으로 이제 약물 치료를 하시는 분들은 의사 선생님들이신 것 같아요. 심리 치료사나 심리 상담자들이 뭐 약물에 대한 처방권을 갖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심리 상담이라고 하는 영역은 제 생각에는 우선은 자기 삶에 있어서 특별한 친구를 얻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왜냐하면 친구에게도 하기 어려운 이야기, 가족들에게는 더욱이나 걱정 끼칠까 봐 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들을 자신의 가장 내밀한 이야기들을 나누는 사람이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좀 특별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반드시 이별을 합니다. 상담자하고 평생 그렇죠. 상담을 하진 않아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관계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이별을 전제로 하는 그런 만남이다라는 의미에서는 조금 특별한 친구를 만나는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디 여행을 가거나 이런 것들이 많이 제한되어 있잖아요. 네. 저는 지금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이 어떻게 보면 우리 마음에 구비구비에 어떤 상처나 응어리가 있는지 이런 길을 잘 따라가면서 내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 여행길을 좀 떠나기 참 좋은 시절이다. 그렇군요. 네, 그런 생각을 해서요. 상담을 조금 추상적으로 말씀드리면 나를 이해하고 알아가고 돌보는 그런 마음 여행길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뜻밖의 일을 만나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뜻밖의 친구를 만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상담소에 가서 네. 그 친구 역할을 우리 수장님이 해주고 계신데 여러분도 혹시 채팅장에 지금 평소에 고민이 있으시면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하는 고민을 분명히 똑같이 하고 있는 청년들도 있거든요. 그럼 제가 대신해서 우리 소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영님 이별을 전제로 한다. 맞네요 하셨고요. 또 은김님은 심리상담 중요하죠. 문라이트님 이번 주에 심리상담 가는데 너무 긴장돼요. 네. 이렇게 보내셨고 저도 이제 가끔 상상해 보면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 내 얘기를 어떻게 이걸 하지? 막 이런 생각 하거든요. 근데 네. 가면 어떻게 자연스럽게 얘기가
되죠? 그러니까 전문가인 거죠, 소장님? 저도 사실은 상담을 한 세 분의 상담자에게 받아봤어요. 예, 가장 오래 상담을 받은 기간은 또 2년 몇 개월, 예, 3년 소장님도 가까이. 받으셨군요, 그럼요. 상담을. 예, 네. 상담자로서 성장하는 과정에서 좀 자기 이해는 필수적이기도 하고요. 또 살다 보면 누구나 어려운 일을 겪잖아요. 그럼요. 그런 어려운 일을 겪을 때 내가 혼자라는 어떤 고립감이 들 때, 그럴 때 상담자와 함께 그 내 인생길에 동행자가 있다라는 게 주는 든든함이나 위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여러분들 올려주신 것처럼 사실은 병원에 가는 거나 상담소에 가는 거가 다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근데 그 용기는 내가 나를 조금 더 도울 수 있는데, 네, 내가 나를 조금 더 살릴 수 있는, 지금은 조금 다른 모습으로 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만 있다면 정말 딱 한 발자국만, 네, 앞으로 내디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일이 결국은 내가 나를 돕는 일인 것 네. 같아요. 그 시작을 우리 심리 상담이 될 것 같은데, 자, 지금 많은 분들이 걱정되는 마음들을 나눠주고 계신데, 우리 이지수님께서 너무 긴장되고 불안이 심하면 가끔은 어찌할지 모르겠어요.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알려주세요 하셨네요. 네. 사실은 조금 긴장감이나 불안감이 높으신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내가 조금 예민하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은 그 예민하다라는 게 다른 말로 하면은 섬세한 맞아요. 감성의 소유자이기도 하고, 또 때로는 굉장히 조금 분석이나 판단 능력이 빠를 수도 있고, 한 번에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에너지도 있으신 분들이거든요. 네. 그런데 그게 나에게 도움이 될 때는 나의 강점으로 작용을 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너무 긴장이 되거나 그 긴장감이 좀 과하게 지속이 될 때는 오늘 이제 이 프로그램의 제목처럼 유리 멘탈처럼 내가 좀 바사삭거린다라고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상황에서는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하고 잘 연결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기 자신과 잘 연결돼야 된다. 어떤 네. 말씀이실까요? 우선 우리가 불안하다, 긴장된다라고 느낄 때 여러분들 몸의 반응이 어떤지 좀 잠깐 살펴보실 수 있나요? 그러니까 내가 최근에 어떤 스트레스, 아주 작은 소소한 스트레스 받은 일을 떠올리면 우리 몸이 반응을 합니다. 뒷목이 당겨요. 네. 심장이 뛰어요. 네. 갑자기 머리가 지끈거릴 수도 있고요. 이런 여러 가지 우리 몸에서의 반응이 일어나는데요. 그것은 바로 우리는 우리 몸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 몸은 자율신경계의 작용에 의해서 좀 긴장되었을 때는 상당히 좀 나를 흥분시킬 수 있는 그런 자극들에 대해서 반응하는 게 활성화가 되고요. 이 반응이 끝나고 나면 조금 이제 쉼과 이완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부교감 신경계가 활성화가 되어야 하는데, 이 부분들이 우리가 좀 현대인들은 긴장이 너무 오래 지속되면서 조금 어려움을 겪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때는 저는 우선 자신의 숨을 좀 한번 느껴보시기를 호흡을.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부분은 긴장이 되면 숨을 참고 있는 경우가 가장 많고요. 아하. 또는 숨이 여기 목에서 깔딱깔딱대고 있다. 맞아요. 알고 느껴져요. 그러니까 이제 근육이 뭉치는 그렇죠. 거죠. 근육도 훨씬 더 긴장되고요. 그래서 가장 우선적으로 하실 수 있는 방법은 심호흡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 심호흡. 둘, 셋, 넷, 다섯, 5초에 걸쳐서 숨을 들이마시고요. 잠깐 멈추셨다가 다시 5초에 걸쳐서 숨을 내쉬는 방법. 이렇게 내가 호흡에 집중하면 두 가지 효과가 있는데요. 하나는 어떡하지? 라고 하는 생각보다는 나의 숨에 집중함으로써 원치 않는 생각으로부터 내가 좀 내 몸의 감각에 집중해서 그 생각으로부터 그 쓰이는 에너지를 좀 줄일 수 있는 효과도 있고요. 또 내 숨에 집중하다 보면 숨이 조금 차분해지고 깊어질수록 우리 몸 자체가 이완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나와의 연결감을 강하게 느끼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번 해볼까요? 우리 5초간 숨을 들이마시고 네. 5초간 내쉬고. 그렇죠. 자, 한번 해볼까요? 네. 네. 자,
이 방법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꼭 생각해 내시기를 바래요. 평소에 대누이면 비상 상황이 생각이 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5초간 심호흡 꼭 생각하시기 바라고요. 박은영 님이 화가 날 때 눈물이 나는데 어떻게 하면 울지 않고 말을 전달할 수 있을까? 이런 분들 계세요. 아, 그렇죠. 말하고 싶은데 눈물부터 나오고 눈물 나는 내가 너무 싫고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눈물이 나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아마 그 순간의 화가 그때만 일어난 게 아니라 그 이전에 몇 번이고 참았을 거예요. 그렇게 참았다가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때 우리가 좀 감정이 훨씬 더 격렬하게 반응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다른 사람 앞에 드러나는 모습이 좀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차분하고 조곤조곤하게 해야 된다라고. 그러고 싶죠. 그렇게 보이고 싶죠. 네, 모두가 다 그런 모습을 바라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우선은 우리가 느끼는 모든 감정은 다 옳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울고 싶을 때 눈물이 나는 건 축복일 수 있어요. 네, 슬프고 울고 싶은데 눈물이 나지 않는 분들도 사실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그 순간에 내가 눈물이 난다면 사실은 잠깐 그 자리를 벗어나서 내 슬프고 어려운 마음을 잘 안아주시는 게 우선 저는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심호흡을 하시든 그 자리를 벗어나서 조금 마음을 환기한다고 하죠. 마음을 조금 환기하시는 다음에 내 마음이 왜 이렇게까지 울컥거렸을까라고 하는 그 마음에 대해서 내가 먼저 공감해 주시기를 우선 권해드리고요. 네. 그 다음에 우리가 대인관계에서 사실은 그때그때 내 감정에 대한 공감을 해야만 나의 욕구를 좀 발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저 사람이 내 마음을 알아주길 원했는데 번번이 나를 실망시키는구나. 이럴 때 그 어떤 기대했을 때의 좌절감으로 인해서 화가 날 수도 있고 또는 너무나 외로워서 슬퍼서도 사실 화가 나거든요. 또 한편으로는 불안할 때도 사실은 좀 화가 나는 경우가 네. 있어요. 물론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화가 나는 것이 분노의 이제 측면이라서 도덕적 감정이라고 또 분노가 불리우고 있기도 하지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슬프거나 외롭거나 힘이 들 때 분노라고 하는 그런 복합적인 감정으로 일어나기도 하기 때문에 그 순간에는 제일 먼저 토닥토닥. 네. 토닥토닥. 네. 이렇게 화가 일어나고 있는 나에 대해서 내가 미성숙해서 화가 나는 것이 아니고요. 나에게는 이렇게 화날 만한 일이 이유가 있는 거죠. 있다. 네, 이유가 있습니다. 그 모든 감정이 이 순간에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 옳다라는 거. 그래서 그 감정을 우선은 조금 내가 먼저 안아주셨으면 하는 말씀 네.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감정은 옳고 감정엔 이유가 있다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그리고 누군가에게 내 상황을 설명할 때 눈물이 나오면 잠시 멈췄다 그 자리를 피하셔도 돼요. 그 용기를 내시면 그 상대방이 충분히 이해를 하고 이해를 못해도 저는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네. 내가 먼저 그 현장을 끊고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셨던 그 마음을 다스리는 과정을 하시고 다시 그 자리로 복귀하셔서 이야기하셔도 충분합니다. 꼭 그 자리에서 말할 필요는 없다는 거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고요. 율율율님께서는 감정 기복이 많은 엄마와 대화를 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엄마의 기분이 상하지 않게 이야기하는 것도 어렵고 다 받아줄 수도 없는데요. 제 마음의 감정도 넘쳐서 저도 날카로워지고 관계가 계속 나빠지는 것이 반복되어 하셨어요. 네. 사실은 그 감정 기복이 심하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어머님께서도 조금 예민한 성향을 가지고 계셨을 수 있어요. 그래서 다정할 때는 또 한없이 다정하신 그런 섬세한 감수성을 가지고 있는데 본인이 어떤 일이 잘 풀리지 않았을 때나 실망스러운 일이 있었을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주변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좀 털어놓거나 네. 전가할 수 있는 그런 분인 것 같은데요. 우선은 어머님의 이야기를 잘 듣기 위해서라도 내가 좀 안정되어 있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내가 먼저 안정돼야 네. 된다. 그래서 그럴 때 어머님하고 같이 의자에 앉아서 말씀을 나누고 계신다면 지금 우리 선생님처럼 의자에 딱 앉아 있잖아요. 그럴 땐 내가 지금 안전한 곳에 있다라고 하는 걸 머리가 아니라 몸에게 알려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발이 바닥에 딱 닿아 있잖아요. 이거를 발이 바닥에 닿아 있지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감각으로 발이 바닥에 딱 달라붙어 있는 착지감을 먼저 느껴봅니다. 혹시라도 바닥에 앉아서 책상다리하고 앉아 계시다고 한다면 그 엉덩이와 책상다리에서 닿아 있는 부분이 있죠. 등에 쿠션이 있으면
닿아 있는 등이 지지받는 느낌.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어떤 감정 변화들을 잘 담아내기 위해서는 몸이 좀 이완되어 있고 안정감을 느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몸이 안전하다라고 느낄 때 우리 마음이 감정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훨씬 더 넓어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꼭 엄마, 뭐 감정 기복이 심한 엄마와의 대화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대하기 어려운 상사라든지 그렇죠. 아니면 갈등 상황에 놓여 있는 상대방과 이야기할 때 안정감과 안정감을 취하기 위해서는 내 몸이 먼저 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예를 들어 등받이 의자에 등을 댄다든지 네. 아니면 발바닥을 땅에 바닥에, 닿는다든지 예. 이런 작은 행동이 몸에 신호를 주고 그게 또 우리 마음에 신호를 줄 수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만약에 지진이 일어나는 곳에 있다면 저희가 아무리 거기서 멘탈로 훈련을 한다고 해도 안정감을 네. 느낄 수 있을까요? 네, 그렇죠. 네, 마음은 지금 너무 불안하지만 사실은 이 몸이 딛고 있는 어떤 바닥으로부터의 지지감, 나를 받치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지지감들을 몸의 신체 감각으로 경험할 수 있을 때 네. 훨씬 우리 몸이 감정들을 더 자연스럽게 조절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진다라고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이거는 착지 연습이라고 여러분들께서 정보 검색을 해보셔도 네. 다양한 착지 연습에 대한 자료들이 아마 유튜브나 이런 올라와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고민을 털어놔 주시는데 저희가 시간 관계상 다 할 수는 없고 네. 본인이 누군가에게 너무 의존하는 것 같다라는 고민을 좀 여러 명 하셨어요. 이건 좀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글쎄요. 의존이 나쁜 게 아닌데요. 그 의존이라는 게 왜 고민이 되시는가. 그 마음이 저는 조금 더 사실은 사연을 들어보고 싶어요. 왜 내가 누군가한테 의존하는 마음이 나한테 짐이 되는지 네.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란 말씀이시죠? 사실은 우리가 굳이 건강하다, 건강하지 않다라는 게 딱 구분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좋은 관계, 가족 관계이든 연인 관계에서도 서로가 독립적인 존재를 인정하거나 존중하면서도 얼마든지 의존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내 안에 어떤 조금 의존하고 싶은 욕구가 너무 크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은 그만큼의 이 관계가 깨지거나 상실에 대한 불안이나 두려움을 느끼실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떤 관계로부터 내가 너무 의존하는 것 같아서 걱정이야 라고 느끼신다면 그 관계에서 내가 지금 얼마나 그 사람에게 기대고 있나, 나는 또 나대로 잘 서 있나 라고 하는,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숨도 그렇지만 이 바닥에 발을 디디고 있는 이런 착지감도 결국은 내가 나로 있을 때도 충분하다라고 하는 안정감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 홀로선 두 사람이 만나서 사랑을 한다라고 하는 예전에 시인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나하고의 관계를 잘 맺고 연결되는 느낌이 있으면 저는 얼마든지 좋은 사람에게 의지하는 것은 괜찮다라고 맞습니다. 생각을 합니다. 네, 내가 나로 있을 때 온전하다라는 우리 선생님의 말씀을 새기면서 우리 소장님은 좀 보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많은 고민들 털어놔 주셨는데 뜻밖의 상담소도 있고 네. 또 뭐 찾아보시면 시나 구에서 하는 무료로 또 받을 수 있는 상담 서비스도 있어요. 여러분들 찾아보시고 또 서울시 자살예방센터로 여러분들 연락 주셔서 또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으니까요. 많은 도움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소장님, 마지막으로 우리 청년들께 응원의 말씀 한마디 해주시겠어요? 네, 사실 다들 어렵고 힘든 시절을 지내고 있지만 우리 청년분들은 사회에 진출하는 과정에서의 어려움이 삶의 과업이기 때문에 훨씬 더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또 우리를 더 힘들게 하고요. 이럴 땐 제일 중요한 건 내가 내 편이 되어주는 거, 내가 바로 내 곁에 있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하고요. 조금이라도 연결감을 느낄 수 있는 동료나 친구, 어떤 커뮤니티가 있다면 그런 지지감들을 확보하면서 우리가 이 힘든 시기를 잘 지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감사합니다. 우리 뜻밖의 상담소의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소장님 감사합니다. 네. 힐링되는 시간이었어요. 힘이 되는 시간이었어요. 보내주셨고요.
아유, 둘째 낳고 첫째랑 너무 힘들어요. 혼내고 소리 지르게 돼요 하셨는데, 아유, 어떤 고민하시는지 저도 알 것 같습니다. 천 두꺼운 이불로 제 몸 감싸면 안도감이 드는 것 같아요 하면서 본인이 이런 불안감을 어떻게 이겨내시는지 방법들도 나눠주셨고, 또 서로 아유, 힘드시겠어요. 이렇게 마음을 알아주시는 댓글도 달아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